광활한 아마존 우림과 대서양 해안가에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원주민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북반구의 문명들이 제국을 건설할 때 이곳의 투피의 과라니족 등은 거대한 석조 도시 대신 숲과 강에 의지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주변 안데스 산맥의 잉카 제국과는 다른 분권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땅은 소유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터전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이들의 삶의 거대한 변화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직전에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1500년 4월 인도로 향하던 포르투갈의 페드루 알바레스 카브랄 선단이 대서양의 해류에 밀려 미지의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유럽 열강들이 신항로 개척에 혈안이 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카브랄은 이곳을 진정한 십자가의 섬이라 명명했습니다. 해안가에 나타난 낯선 이방인들을 본 원주민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첫 만남은 비교적 평화로웠지만 이는 곧 다가올 폭풍의 서막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처음엔 이 땅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 붉은색 염료의 원료인 파우 브라질 나무의 가치가 알려지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포르투갈은 해안선을 따라 교역소를 세우고 원주민들에게 쇠도끼 같은 물건을 주며 나무 벌채를 시켰습니다. 이 붉은 나무가 황금보다 낫다더군. 초기 정착민들은 숲을 파괴하며 이익을 챙겼습니다. 프랑스 등 경쟁국들도 눈독을 들이자 포르투갈은 본격적인 식민 지배를 결심합니다. 원주민과의 평화는 깨지고 착취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6세기 중반 북동부 지역의 비옥한 토양에서 사탕수수 재배가 성공하며 브라질은 세계 최대 설탕 생산지로 부상했습니다.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해지자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흑인 노예들을 강제로 끌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참혹한 항해 끝에 도착한 이들은 농장주들의 가혹한 채찍질 아래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받았습니다. 화려한 설탕 경제의 이면에는 수백만 아프리카인들의 피와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브라질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 구조가 형성된 시기입니다. 18세기 초 내륙의 미나스제라이스 지역에서 막대한 양의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해안가에 머물던 경제 중심지가 단숨에 내륙으로 이동했고 1억 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금이다. 이제 우린 부자야.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포르투갈 왕실은 세금 징수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황금의 길을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금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부는 브라질을 살찌우기보다 포르투갈 리스본의 화려한 건축물들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식민지인들의 불만이 서서히 고조되었습니다. 유럽 대륙을 휩쓴 나폴레옹 전쟁의 여파는 남미 대륙까지 뒤흔들었습니다. 1808년 나폴레옹 군대의 침공을 피해 포르투갈 왕실 일가가 리스본을 탈출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피신하는 조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식민지가 하루아침에 제국의 수도가 된 것입니다. 조항 6세는 항구를 개방하고 도서관과 은행을 세우며 도시를 근대화했습니다. 이는 브라질 사람들에게 자신들도 유럽의 일원이라는 자각과 함께 더 이상 식민지로 남을 수 없다는 독립의지를 심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포르투갈 왕실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 섭정으로 남은 페드로 1세는 본국의 귀환 명령을 거부하고 1822년 죽음이 아니면 독립을 이라 외치며 브라질 제국의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주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공화정을 택한 것과 달리 브라질은 유일하게 황제가 다스리는 입헌 군주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즉위한 페드로 2세는 58년간 재위하며 정치적 안정을 이끌었고 마침내 1888년 서구권에서 가장 늦게 노예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노예 소유주였던 대농장주들의 반발을 사 제국 몰락의 원인이 됩니다. 1889년 군사 쿠데타로 제국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커피가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상파울루의 커피 농장주들과 미나스제라이스의 목축업자들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이른바 카페 콩네이치 커피와 우유 정치가 이어졌습니다.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이탈리아, 일본 등지에서 수많은 이민자가 유입되어 사회는 더욱 다원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수 엘리트 중심의 정치는 대다수 국민의 삶을 외면했고 경제 대공황의 충격 속에 구체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1930년 혁명으로 집권한 제툴리우 바르가스는 중앙 집권화와 산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며 현대 브라질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냉전의 기류 속에서 1964년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 21년간의 암울한 군사 독재 시대가 열렸습니다. 군사 정권은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그 이면에는 민주주의 탄압과 인권 유린,
그리고 극심한 빈부격차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억눌린 채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985년 마침내 군사 정권이 종식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1988년 새 헌법이 제정되었으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등 경제 위기가 지속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경제 호황과 함께 빈곤율이 감소하며 브릭스 BRICS의 일원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브라질은 정치적 양극화와 경제 침체, 아마존 환경 파괴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도 남미 최대 국가로서의 잠재력을 다시 꽃피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